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균형 감각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기 혹시 길 가다가 발을 헛디디거나 어떨 땐 계단 내려오는데 순간 다리에 힘이 탁 풀리는 경우 같은 거요? 아니면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이나 가구를 짚으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그런 순간들이요. 이게 사실 단순히 아차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한 60대 이후부터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균형 상실이요. 자칫하면 낙상이라는 아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냥 아이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통계를 보면요. 좀 심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질병관리청 자료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3분 중 1분이 매년 낙상을 경험하신다고 하고요. 네, 네. 그 수치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대한정형의학회에서는 또 고관절 골절되면 그 후에 1년 안에 돌아가실 확률이 20% 30% 이렇게 된다고 경고하잖아요. 이거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낙상이라는 게 단순히 뼈 부러지고 뭐 이런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활동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전신 건강이 악화되는 뭐랄까 도미노 현상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어요. 도미노요? 그런데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게요. 우리 몸에서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냥 다리 힘만 좋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 거죠? 네, 이게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 있잖아요. 그리고 귀 안쪽에 있는 그 전정기관, 거기서 오는 평형 정보, 마지막으로 발바닥이나 근육에서 오는 그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우리 뇌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능력이죠. 눈, 귀, 근육. 이 3가지 시스템의 협력이라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보통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건 자연스럽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노화 현상이죠. 근데 왜 유독 60대 이후에 이 낙상 위험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걸까요? 그때 뭔가 특별한 변화라도 있는 건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노화 자체도 큰 원인이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평소 활동량이 줄거나 아니면 뭐 특정 질환 같은 것 때문에 이 세 가지 시스템의 조화, 그 협력 관계가 깨지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조화가 깨진다? 네. 특히 평소에 잘 안 쓰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몸 중심 잡아주는 그 안장화 근육들, 이런 근육들이 약해지면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 갑자기 발을 헛디뎠을 때 몸을 바로잡는 능력이 확 떨어지는 거죠. 우리 몸의 그 자동 반응 시스템이 좀 느려진다고 할까요? 그렇군요. 자동 반응 시스템이 느려진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중요한 균형 감각을 다시 좀 되살릴 방법, 그 단서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미국 의학협회 저널 자마라고 하죠. 거기랑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서 효과가 검증됐다는 하루 5분 루틴,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정말 단 5분 투자로 낙상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인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아니 너 매일 걷기 운동 하는데 그럼 괜찮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걷기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걷는 건 주로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균형은 뭐랄까 좌우로 흔들리거나 몸이 회전하거나 할 때도 다 반응을 해야 하거든요. 아하. 바로 이 5분 루틴은 그런 다양한 방향의 흔들림, 그 다방향성 균형 능력을 아주 집중적으로 훈련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아하, 걷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딱 공략하는 거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일까요? 이 운동이 뇌나 근육에 특별한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이 루틴의 핵심은 바로 우리 뇌의 가소성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뇌의 가소성. 뇌의 가소성이요? 네, 특정 동작들을 반복하면서 우리 뇌, 특히 그 움직임의 정밀 조정을 담당하는 소뇌 같은 영역을 자극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뭐 새로운 기술 배울 때처럼요. 뇌가 새로운 균형 패턴을 배우고 거기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평소 잘 안 쓰던 근육들 있죠. 발목이나 고관절 주변의 작은 네네. 안정화 근육들, 이런 근육들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몸을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게 준비시키는 거죠. 와, 뇌를 다시 학습시키고 숨어있던 근육을 깨운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JME 같은 그런 권위 있는 의학학술지에서 이걸 다뤘다는 건 그만큼 과학적인 근거가 좀 탄탄하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죠? 아까 서울대병원 연구도 언급하셨고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카더라 하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인 실험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꼭 노년층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에서도 균형 능력 향상이나 낙상 예방 효과가 관찰됐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건 역시 꾸준함 그리고 정확한 자세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듣다 보니까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도대체 어떤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길래 5분 만에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건지 혹시 따라하기에 너무 어렵거나 좀 위험하지는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운동 효과를 더 높이는 전문가들만의 그런 팁 같은 건 없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물론이죠. 동작 하나하나에는 다 그 이유가 있고요. 또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한 발로 서 있는 동작 같아도 그때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 또 무릎은 얼마나 구부리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운동 효과나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그런 디테일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상태가 다르니까 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잠시 엿본 것처럼 이 낙상 예방의 핵심 열쇠는 결국 이 균형 감각을 다시 깨우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 5분의 투자가 어떻게 우리 뇌와 근육을 재훈련시켜서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데요. 네, 정말 그렇죠. 단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나 효과를 제대로 알고 실천한다면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요. 훨씬 더 활기차고 자신감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할 거라고 봅니다. 과연 어떤 구체적인 동작들이 있을지, 또 각 동작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러 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화장실 가다가 발이 헛디뎌서 아찔했던 순간, 계단 내려가다가 무릎에 힘이 풀리는 느낌, 아니면 갑자기 어지러워서 벽을 붙잡았던 기억 말이죠. 많은 분들이 에이, 괜찮아. 조심하면 되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저는 25년간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단 한 번의 낙상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모습을요.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매년 3명 중 1명이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내 사망률이 2030%나 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가 발표한 수치입니다. 치매보다 무서운 게 바로 침상생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단 5분짜리 루틴으로 여러분은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낙상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가 2023년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둘째, 균형 감각을 20대처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가 검증한 방법입니다. 셋째, 와병 생활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증명하셨습니다. 복잡한 장비도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균형 감각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몸이 안 쓰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고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안 쓰러지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계신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그럼 몸이 앞으로 확 쏠리죠? 이때 젊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잡이를 붙잡고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의 중심을 뒤로 옮깁니다. 0.3초 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뇌가 위험해 라고 판단하면 우리 몸의 3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째, 눈이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둘째, 귀 속에 있는 평형을 잡아주는 작은 기관이 몸의 기울기를 감지하고, 셋째, 다리와 발의 근육이 여기 땅이 있어요 라고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의학 용어로는 첫 번째를 시각 시스템, 두 번째를 전정기관, 세 번째를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렵게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눈, 귀, 다리 근육. 이 세 가지가 협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협력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나이가 들면 이 세 가지가 모두 약해집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60대 이상이 되면 균형 감각이 무너질까요?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 결과를 보면 세 가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육이 줄어듭니다. 30대부터 매년 12%씩 근육이 감소합니다. 특히 다리 근육 말이죠. 60대가 되면 20대의 7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대한노인병학회가 발표한 통계입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약해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 당연하죠. 두 번째, 시력이 나빠집니다. 백내장, 노안, 시야 흐림. 눈이 주변을 정확히 보지 못하니까 턱이나 장애물을 미리 피하지 못합니다. 대한안과학회 통계를 보면 70대의 90%가 시력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귀 속 평형기관이 노화합니다. 귀 안쪽에는 반고리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몸이 기울어지는지 안 기울어지는지를 감지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안에 있는 작은 돌, 의학 용어로는 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자리를 이탈하거나 신경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울어진 거야, 안 기울어진 거야? 헷갈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균형 감각이 무너지는 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균형 감각은 눈, 귀, 다리 근육의 협력입니다. 60대 이후엔 이 세 가지가 모두 약해집니다. 그래서 낙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훈련으로 다시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균형 감각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고요? 조금 뒤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환자 중에 김옥순 님이 계셨습니다. 김옥순 님은 평생 건강하셨어요. 등산도 하시고 손주들 돌보시고 집안일도 척척 하시는 분이었죠. 나는 아직 젊어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넘어지셨습니다. 바닥이 약간 젖어 있었는데 발을 잘못 디뎠어요. 그 순간 몸이 옆으로 쏠리면서 엉덩이부터 땅에 부딪혔습니다. 툭 소리와 함께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고관절 골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최소 3개월은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합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근육은 더 빠르게 빠지고 폐렴 위험은 올라가고 우울증은 찾아옵니다. 김옥수님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3개월 동안 침상에만 계시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웃음이 사라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이제 나는 짐이야. 애들한테 짐이 됐어라고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따님이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희 엄마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릴 바로 그 5분 루틴을요. 처음엔 의자 잡고 10초만 한 발로 서 있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온몸이 떨리고 금방 다른 발을 내려놓으셨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5분씩 꾸준히 하셨어요. 2주 후 10초가 20초가 됐습니다. 4주 후 의자 안 잡고도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6주 후 보행기 없이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제 진료실에 오셨는데요. 손주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요즘 손주랑 공놀이해요. 공이 이리저리 굴러가도 안 넘어져요. 제가 다시 할머니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균형 운동의 힘입니다. 김옥수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60대 시니어셨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5분 루틴을 꾸준히 했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낙상은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요. 나는 건강해라고 자신했던 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까요? 왜 걷기만으로는 부족한지, 그리고 균형 운동이 뇌와 근육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말이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산책해요. 하루에 30분씩 걷는다고요. 그럼 균형 감각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답은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심장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다리 근육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을 키우기엔 한계가 있어요. 이유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걸을 때는 항상 두 발이 땅에 닿아 있습니다. 아니면 한 발씩 번갈아 가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몸이 흔들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낙상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불안정한 순간입니다. 계단 내려갈 때, 문턱 넘을 때, 갑자기 방향을 바꿀 때, 어지러워서 휘청할 때. 이럴 때 넘어지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전거 타는 걸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평평한 직선 도로만 달리면 쉽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에서 급커브를 돌거나 울퉁불퉁한 길을 가려면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하죠. 균형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걷기는 직선도로 달리기고 균형 운동은 울퉁불퉁한 길에서 중심 잡는 연습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대한노인병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균형 운동은 뇌의 소뇌를 자극합니다. 소뇌가 뭐냐고요? 뇌의 뒷부분에 있는 작은 뇌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의 균형과 협응력을 담당합니다. 한 발로 서 있거나 눈 감고 서 있을 때 우리 몸은 계속 흔들립니다. 앞으로, 뒤로,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리죠. 그럼 소뇌가 지금 기울어졌어 라고 인식하고 다리 근육에 빨리 힘줘 라고 명령합니다. 이 과정이 0.1초 만에 일어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균형 운동의 핵심은 정지 상태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뇌와 근육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일본 도쿄대 노인체육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요. A그룹은 매일 30분 걷기만 했고 B그룹은 걷기 20분에 균형 운동 10분을 추가했습니다. 12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A그룹은 낙상 위험이 15% 감소했지만 B그룹은 42% 감소했습니다. 거의 3배 차이죠. 더 놀라운 건 B그룹은 보행 속도도 20% 빨라졌고 계단 오르내리기 능력도 35% 향상됐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균형 운동을 하면 발목, 무릎, 엉덩이 관절 주변의 작은 안정화 근육들이 깨어납니다. 평소에 안 쓰던 근육들이죠. 이 근육들이 강해지면 갑자기 휘청할 때 즉각 반응해서 넘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또 하나, 뇌의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서울아산병원 재활의학과가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12주간 균형 운동을 한 70대 어르신들의 뇌 MRI를 찍어봤더니 소뇌의 활성도가 평균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젊어진 겁니다. 잠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럼 균형 운동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걷기도 중요하고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다만 균형 운동을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는 거죠. 대한노인병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낙상 예방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 3회 이상 1회당 최소 10분의 균형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10분입니다. 여러분, 하루 10분이면 넘어지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걷기만으로는 균형 감각을 키우기 부족합니다. 균형 운동은 뇌의 손해를 자극하고 작은 안정화 근육을 강화합니다. 연구 결과 균형 운동을 추가하면 낙상 위험을 42%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 환자 중에 이철호 씨라는 72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당뇨병으로 약을 드시는데 이 약 때문에 가끔 어지럼증이 왔어요. 그래서 계단에서 2번이나 넘어지셨고 그 이후로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지셨죠. 제가 이분께 균형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엔 선생님, 나 지금 어지러운데 무슨 운동을 해요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설득했죠. 지금 안 하시면 평생 집에만 계셔야 합니다. 단 2분만 투자하세요 라고요. 이철호 씨는 매일 아침 식사 후 2분씩 시작하셨어요. 의자 잡고 한 발 들기, 벽 잡고 앞뒤로 체중 이동하기, 이런 간단한 동작부터요. 4주 후 어지럼증이 왔을 때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8주 후에는 계단을 자신 있게 오르내리셨고요. 12주 후에는 아들과 함께 북한산 등산을 다녀오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산에 올라가는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이철호 씨가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균형 운동의 힘입니다.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조금 뒤에 집에서 할 수 있는 3단계 5분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균형 운동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죠. 제가 25년간 재활의학과에서 일하며 깨달은 것들입니다. 첫 번째, 눈을 감고 하세요. 많은 분들이 한 발로 서기나 균형 운동을 할 때 눈을 뜨고 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효과를 보려면 눈을 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균형을 잡는데 3가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눈, 귀, 다리 근육. 그런데 눈을 뜨고 있으면 뇌는 주로 눈에만 의존합니다. 아, 내가 기울어지는구나 하고 눈으로 보면서 중심을 잡는 거죠. 하지만 눈을 감으면 뇌는 귀 속의 평형기관과 다리 근육의 감각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훈련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재활의학과가 2024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눈을 감고 균형 운동을 한 그룹이 눈을 뜨고 한 그룹보다 손의 활성도가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눈을 감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먼저 눈 뜨고 익숙해진 다음 2, 3주 후에 눈을 감고 시도하세요. 두 번째, 불안정한 바닥을 이용하세요. 집에 쿠션이나 방석 있으시죠? 아니면 접은 수건도 괜찮습니다. 이걸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균형 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 효과적이냐고요? 딱딱한 바닥에서 서 있을 때랑 푹신한 쿠션 위에서 서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어렵습니까? 당연히 쿠션 위죠. 몸이 더 많이 흔들리니까요. 바로 이 더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 균형 감각을 강화합니다.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불안정한 바닥에서 훈련하면 발목,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더 열심히 일합니다. 그 결과 실제 길을 걸을 때 울퉁불퉁한 곳에서도 잘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것도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4주 이상 일반 바닥에서 익숙해진 후에 시도하세요. 세 번째, 머리를 움직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한 발로 서 있을 때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아니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여 보세요.
이게 귀 속의 평형기관을 훨씬 더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서 있지만은 않잖아요. 뭔가를 찾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위를 쳐다보고 아래를 보죠. 이럴 때 넘어지는 겁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 움직임이 있을 때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필수입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머리 움직임을 포함한 균형 운동이 그렇지 않은 운동보다 어지럼증 개선 효과가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단, 처음엔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시작하세요. 하루에 5번만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균형 잡으려고 힘을 주다 보면 무의식 중에 숨을 참으세요. 이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어지러움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둘째, 무릎을 완전히 펴면 안 됩니다. 한 발로 서 있을 때 무릎을 쭉 펴고 딱딱하게 고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러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살짝만 구부리세요. 5도에서 10도 정도만 구부리면 됩니다. 셋째, 통증을 참으며 하면 안 됩니다. 운동 중에 무릎이나 발목, 허리에 통증이 오면 즉시 멈추세요. 균형 운동은 통증 없이 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만약 통증이 계속되면 관절염이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주의하세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 척추 수술을 하신 분, 심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 최근 6개월 내에 골절을 경험하신 분. 이런 경우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눈 감기, 불안정한 바닥 이용하기, 머리 움직이기. 이 3가지를 단계적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숨 참지 말고 무릎 완전히 펴지 말고 통증 느끼면 중단하세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부분입니다. 집에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단계 5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실천해 볼까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또는 매일 저녁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이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준비물은 딱 한 가지, 튼튼한 의자 하나면 됩니다. 1단계 한 발로 서기. 의자 옆에 서세요. 오른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으세요. 가볍게가 중요합니다. 체중을 의자에 실으면 안 돼요. 그냥 균형 잃을 때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만요. 왼쪽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무릎을 앞으로 살짝 구부리면서 바닥에서 10cm 정도만 떼면 됩니다. 높이 들 필요 없어요. 이 상태로 30초 버티세요. 처음엔 10초도 힘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10초부터 시작해서 매일 5초씩 늘려가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30초 채울 수 있습니다. 30초 했으면 다리 바꾸세요. 이번엔 오른쪽 다리를 들고 30초. 이걸 3번 반복하세요. 왼발 30초, 오른발 30초, 다시 왼발 30초, 오른발 30초, 마지막으로 왼발 30초, 오른발 30초. 총 6세트 3분입니다. 익숙해지면 의자에서 손을 떼세요. 그냥 옆에 두기만 하고요. 2주 정도 지나면 가능합니다. 더 익숙해지면 눈을 감으세요. 단, 의자는 반드시 옆에 두고요. 4주 후부터 시도하세요. 2단계 앞뒤 체중 이동. 의자를 앞에 두세요. 양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요. 발을 앞뒤로 놓으세요. 오른발은 앞, 왼발은 뒤. 한 발짝 정도 벌리면 됩니다. 이제 체중을 앞발로 천천히 옮기세요. 뒷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살짝 떨어질 정도로요. 그 상태로 5초. 다시 체중을 뒷발로 옮기세요. 이번엔 앞발 뒤꿈치가 살짝 떨어지죠. 5초.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그럼 1분 40초 정도 걸립니다.
다리 바꾸세요. 왼발 앞, 오른발 뒤. 똑같이 10번. 이 동작은 걸을 때의 체중 이동을 훈련하는 겁니다. 특히 계단 오르내릴 때 정말 중요한 동작이에요. 3단계 옆으로 걷기. 벽을 옆에 두고 서세요. 손은 벽에 가볍게 대고요. 오른쪽으로 한 걸음 옆으로 걸으세요. 오른발을 옆으로 내딛고 왼발을 붙이고 다시 오른발 옆으로 왼발 붙이고 이렇게 5보 걸으세요. 이번엔 왼쪽으로 똑같이 5보. 이걸 3번 반복하세요. 오른쪽 5보, 왼쪽 5보, 오른쪽 5보, 왼쪽 5보, 오른쪽 5보, 왼쪽 5보. 이 동작은 옆으로 균형을 잡는 연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뒤로는 괜찮은데 옆으로 휘청하실 때 넘어지거든요. 자, 다 합치면 5분입니다. 1단계 한발 서기 3분, 2단계 앞뒤 체중 이동 1분 30초, 3단계 옆으로 걷기 1분 30초. 이게 끝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 5분. 아침에 하셔도 되고 저녁에 하셔도 됩니다. 제 환자분들은 보통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또는 저녁 식사 후에 하십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이틀에 한 번 10분 하는 것보다 매일 5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학습하거든요. 질병관리청이 권고하는 최소 기간은 8주입니다. 8주, 즉 2달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환자분들 통계를 보면 8주 후에 90% 이상이 확실히 중심 잡기가 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12주 후에는 98%가 넘어질까봐 무서웠던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세요. 체크리스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주차 의자 잡고 한 발 서기 10초부터. 힘들면 5초도 괜찮아요. 2주차 30초 목표. 안 되면 20초부터 시작. 3주차 의자에서 손 떼고 시도. 무서우면 계속 잡고 하셔도 됩니다. 4주차 눈 감고 시도. 처음엔 3초만 점점 늘려가세요. 6주차 집에 있는 쿠션이나 방석 위에서 시도. 8주차 한 발로 서서 머리 천천히 좌우로 돌리기. 여러분, 이 순서를 지키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라가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를 더 높이는 생활 속 습관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집안 조명을 밝게 하세요. 서울아산병원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집안 조명을 300룩스 이상으로 밝게 한 가정의 낙상 발생률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실, 계단, 복도처럼 이동하는 공간은 더 밝게 하세요. 밤에 화장실 갈 때를 위해 야간등도 설치하시고요. 둘째, 복용하는 약을 점검하세요.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혈압약, 수면제, 일부 항우울제, 당뇨약 등이요. 만약 약을 드신 후에 자주 어지럽다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약의 종류나 용량을 조절하면 어지럼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일 딱 한 가지. 지금 이 영상 끝나면 일어나서 의자 하나 가져오세요. 그리고 한 발로 서서 10초만 버텨보세요. 딱 10초만요. 그게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3줄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낙상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한 번의 골절이 인생을 바꿉니다. 둘째, 균형 운동은 뇌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서 낙상 위험을 절반 이상 줄입니다. 셋째, 하루 5분, 3단계 루틴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단단한 몸은 노년의 자신감을 만듭니다.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집에만 계시면 근육은 더 빠지고 마음은 더 약해집니다. 하지만 균형 감각을 되찾으면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손주와 공놀이하고 친구들과 산책하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시장 가고 병원 가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김옥수 씨처럼, 이철호 씨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의자 하나 가져오셔서 한 발로 10초만 서보세요. 그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브라보 시니어.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